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출렁다리의 안전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기 센서를 이용해 내부 자기장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2분여 만에 부식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2025년에 주목할 만한 과학 성과로 새로운 먹는 비만약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의 달 탐사 시도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며 뇌 생각 읽기 연구, 입자 탐사 등도 내년 주목할 과학 성과로 꼽았습니다.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은 50대 미국 여성이 지난달 수술 이후 지금까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이식된 돼지 신장은 인체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유전자 10개가 변형됐으며 이식한 신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발사 3주년을 맞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다양한 우주 관측 성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37억 년 전 별빛을 담은 은하를 발견하는 등 초기 우주에 대한 관측 성과가 이어지면서 올해의 10대 혁신으로도 꼽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 과학기술 분야 R&D는 신설 과제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주요 학회장 100여 명을 초청해 과학기술학회 종합간담회를 열고 2025년 R&D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R&D 혁신 방향을 선도형 R&D로 바꾸기 위해 연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R&D 효율성 제고, 현장 소통 강화 등 4가지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또 개척 연구 등 신설 과제를 만들고 1인 1과제 예외, 중간 점검 폐지로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학회와 함께 핵심 과학기술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면서 올해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요 학회와 5번의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연구성과 10건이 선정돼 우수성과를 가장 많이 낸 연구기관으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음 5G 기반 DNA 드론 플랫폼 기술은 데이터와 5G 통신, AI를 결합한 재난재해 정밀수색용 드론 기술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정부 지원을 받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 가운데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과학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내년에 주목할 만한 과학 사건들을 꼽아서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 부작용이 적고 체중 감량 효과가 커 미국과 유럽에서 품귀 현상까지 빚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돼 인기를 끌었죠. 내년에는 위고비와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는 GLP-1 계열 약물 여러 개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이 같은 약물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을지도 활발하게 연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간 기업이 달 표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역사적인 해였는데요. 내년에도 세계 각국에 주목할 만한 민간 달 탐사 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다시 한번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요. 일본 아이스페이스사도 지난해의 실패를 딛고 내년에 다시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 내년 2025년은 UN 기후회담 30주년이기도 한데요.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콥30에서 올해 콥29 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탄소 중립을 위한 자금 지원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고요. 또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할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UN 플라스틱 조약 협상도 내년에 이어집니다. 네이처는 이 밖에도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전 세계에 줄 영향에 주목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5년을 맞아
WHO가 추진하는 글로벌 팬데믹 조약 합의가 이뤄질지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꼽았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주도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입자 가속기를 통한 입자 물리학 연구 등도 내년 주목할 과학 사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명 흔들다리로 불리는 출렁다리가 인기를 끌면서 전국 곳곳에 많아졌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전자기 센서를 이용해 손쉽게 출렁다리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느낌과 함께 흔들거리는 재미가 있는 출렁다리.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출렁다리가 늘어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구조물을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전자기 센서를 이용해 출렁다리의 안전성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기장을 만드는 센서를 케이블에 감싸 내부 자기장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마치 MRI처럼 겉에서는 안 보이는 숨은 손상이나 균열을 찾아내는 겁니다. 코일이 감긴 전자석이 유도기 전력을 만들어내면 이를 인식하는 전자기 센서가 케이블 내부의 빈 곳을 인식해 부식으로 진단합니다. 유도기 전력 값이 낮을수록 단면 손상이 심한 건데 케이블 교체 기준인 5% 부식률까지 정확히 측정합니다. 케이블을 까보지 않고도 직접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정밀 검사하려면 기존에는 긴 줄로 케이블을 감싸야 해 검사 과정이 복잡하고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반면 개발한 장비는 케이블에 팔찌처럼 쉽게 채우고 스캔하듯이 움직이면 모니터링을 통해 2분여 만에 부식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정밀 검사라고 있지만 그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편한 전자기 센서를 활용하면 저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이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은 출렁다리.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센서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여 출렁다리 안전점검의 틀을 만들고 실증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기 전력을 줄여주는 스마트 분전반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휴대전화로 전력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분전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스마트 분전반을 이용해 자체 실험을 한 결과 대기 전력을 80% 이상 줄이고 가구당 연간 약 2만 8천 원의 전력 요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스마트 분전반은 온도, 연기, 가스 감지 센서가 있어 분전반 내부 화재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동시에 원격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할 수 있어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햇빛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고성능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디지스트와 경북대 공동연구팀은 성능을 극대화한 고출력 에너지 저장 장치에 실리콘 태양 전지를 결합해 태양광 자가 충전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전극에 망간과 코발트 등 전이 금속 이온을 추가해 에너지 밀도를 기존 장치의 최대 7배, 출력 밀도를 2.5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기에 태양 전지를 결합했더니 에너지 저장 효율이 63%에 달했다며 5년 안에 상용화를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충전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 사이다의 이성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죠. 미국과 유럽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25년간 13조 원을 들여 개발한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지구에서 발사됐습니다. 웹 우주만원경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데요. 인류가 쏘아올린 가장 뛰어난 우주만원경인 웹 우주만원경은 발사 3년 만에
엄청난 관측 성과들을 쏟아내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웹 만원경의 대표 성과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가장 오래전 은하의 기록을 깬 사례입니다. 웹 만원경은 빅뱅 이후 2억 9천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은하를 포착했는데요. 137억 년 전 별빛이 담긴 이 은하는 기존 우주론이 예측한 우주 초기 은하보다 훨씬 밝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관측 성과는 우주 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과학계는 평가했습니다. 웹 우주 만원경은 허블 우주 만원경과 달리 적외선을 이용해 초기 우주 기원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하는 웹 우주 만원경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허블 우주 만원경보다 훨씬 오래전 우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연구진은 웹 우주 만원경으로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에서 이산화탄소와 과산화수소를 발견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과산화수소는 카론 기온을 풀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Detecting the levels, we can see we have a constraint on how much radiation's been hitting Sharon, perhaps which radiation's important in Sharon's processing. So it sort of points to how it's evolved. 명왕성과 카론은 유해수 행성의 고향인 카이퍼 벨트에 속해 있는데 카이퍼 벨트는 초기 태양계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타임캡슐로도 불립니다. 웹 우주 만원경의 초기 우주 관측 성과가 쏟아지면서 대표적인 국제학술지죠. 사이언스는 10대 올해의 혁신으로 웹 우주 만원경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웹 우주 만원경을 이용하기 위한 천문학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웹 우주 만원경 관측 시간을 천문학계에 배정하기 위해 지난 10월까지 진행한 모집에서는 2377개 프로젝트가 제안돼 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주 초기 은하 관측 연구가 19%로 가장 많았고 외계 행성 대기 관측과 별, 항성계 관측이 뒤를 이었습니다. 웹 우주 만원경은 애초 설계 수명이 5년이었지만 현재는 20년 이상 현역으로 활동할 계획인데요. 국내 천문학계는 한국도 우주 만원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지난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챗 GPT를 내놓은 지 올해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챗 GPT가 불러온 인공지능 열풍은 총성 없는 전쟁을 촉발했는데요. 1차 인공지능 전쟁의 승기는 인공지능 칩 대장격인 엔비디아가 잡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승기를 두고 미 서부 개척 시대 금강을 캔 기업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한때 인공지능이 거품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를 핏대로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7개 기술 기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었죠.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기업들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로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은 다음 왕자는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이 가져갈 것이란 예측이 벌써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일까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미국에 우리 돈 14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손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My confidence level to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has tremendously increased with his victory. President Trump is a double down president. I'm going to have to double down, you know, $100 billion and 100,000 jobs. 손 회장은 이 돈을 트럼프 임기 동안 인공지능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을 3대 게임 체인저로 정하고 인공지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련 업계의 수건이었던 인공지능 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요.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고역량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관련법이 없어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컸었는데요. 그런 만큼 법 통과를 내심 기대하고는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조사 조항 때문인데요. 관련 업계는 신고, 민원만 접수된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사실조사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조사 조항은 인공지능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 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이나 익명의 추서 등의 경우엔 사실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모아 사이다 이성규입니다. 신분전증을 알아온 미국의 50대 여성이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53세 여성 토아나 루니 씨는 지난달 뉴욕대 랭곤 연구소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루니 씨의 건강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경과가 양호하고 이식한 신장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니 씨는 석 달쯤 뒤에는 집이 있는 루이지애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의료진은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식된 돼지 신장은 인체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유전자 10개가 변형됐으며 루니 씨도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며 앞선 2 환자는 이식 2달쯤 뒤에 숨졌지만 수술 전에 이미 심한 합병증을 앓아 이번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앞으로 10년 안에 돼지 장기의 인체 이식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현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넷플릭스에 475만 유로, 우리 돈 71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호청은 조사 결과 넷플릭스는 개인정보를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이용자의 문의에도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조사 개시 이후 당국에 성실히 협조했고 개인정보 보호 지침도 강화했다며 조사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충격에 이은 전국 불안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애초 전망했던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이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이 총재는 평가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놀란 시민들은 연말에 계획된 회식과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 영업 피해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 경제에도 주름살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런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지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애초 전망했던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카드 사용액과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여야 정의, 조속히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게 경제 심리와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심리 전환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중요한 경제 법안은 이 법적인 정치적인 법안은 계속 논쟁이 되더라도 경제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그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엄 충격 후 원달러 환율이 30원 정도 올랐지만 경제 정책이 정상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개입을 않고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라며 일부 우려처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계엄 충격 후 입수되는 경제 자료와
미국 연준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9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계 주요 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 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는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 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저출생 해소를 위해 혼인과 출산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뭐가 달라지는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초혼, 재혼 상관없이 평생 한 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의료비도 6살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8세 이상,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5만 원 늘어납니다. 주거비용 관련 혜택도 늘어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연간 월세액 가운데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연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 연금 계좌나 주택 청약저축 등에 납입을 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공제받으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10%가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됩니다. 근로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소득 초과자 부양가족 공제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이름을 따로 보여주는데 상반기 소득만이 기준이어서 올해 전체 소득을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연말이 되면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수선한 전국 탓인지 광화문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도가량 차가운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2주도 남지 않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 이어져서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